안녕하세요, 여러분. 4주차 수업입니다.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9번. 행정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행정상 즉시 강제, 광업 허가, 공무원의 징계, 운전면허. 정답 보시죠. 네, 행정상 즉시 강제는 행정행위로 볼 수 없다. 행정상 즉시 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행위, 영어로는 Administrative Act라고 하는데요. 광의 의미로 행정청의 모든 작용을 뜻하지만 일본적으로는 행정처분의 의미로 행정 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발동하는 행위로서 단독적 공법행위라고 정의됩니다. 행정행위는 광학상 개념으로 실정법에서나 실무상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처분이나 행정처분이나 개념이 실무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법적합성, 예산적으로 자기집행력, 불가쟁점, 불가변력 등의 특징을 갖는데요. 우리가 행정상 즉시 강제일 경우 소방 업무에서 볼 때 화재가 났는데 그 소방차가 들어가야 될 진입로에 네, 벤츠가 있다. 벤츠 E클래스. 네, 그럼 어때요? 이때 즉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를 걸어서 그 소방 서장이 확인을 받은 다음에 그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이동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즉시 강제도 소방관 개인의 책임이 아니므로 가능하게 되었죠. 네. 자, 즉시 강제는 행정행위로 볼 수 없다. 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권한을 초과하여 행한 행위는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로서의 취소 원인이 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인 행정행위로 본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쟁송제기 기간이 지나도 제소할 수가 있다. 위법하고 부당한 하자는 처분청이나 감독청 및 법원 따위의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수 있다. 네, 정답은 다입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쟁송 제기 기간이 지나도 제소할 수가 있다. 풀이 같이 보시죠. 초과 권한 초과, 이거 권한 유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권한을 초과에 행사하는 일, 또 그 행정기관이나 세무서장 등의 그 권한을 초과에 행한 행위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되죠. 그러면 취소의 원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가증력은요,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그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했거나 신급을 다친 경우에는 더 이상 쟁송으로 다툴 수 없음을 말합니다. 중대 명백사, 행정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인 행정행위로 보며 어느 한 요소나 둘 또는 전부를 결여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입니다. 중대함이 명백하다는 것이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위법하고 부당한 하자가 있어서 처분청이나 감독청 및 법원 따위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에서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관한 내용을 물었기 때문에 다시 보시면 무효인 행정행위는 쟁송제기간 지나도 제소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11번 금치산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한 행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형식상의 하자 있는 무효인 행위, 내용상의 하자로 인한 무효인 행위, 절차상의 하자 있는 무효인 행위, 행정 주체의 하자 있는 무효인. 자, 금치산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하였다. 입니다. 행정 주체의 하자 있는 무효 행위다. 이렇게 보죠. 행정 주체의 하자 있다. 이 주체는 객체의 반대 개념이고요. 주체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금치산자로 금치산 공무원 임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 주체에 관한 하자가 있다. 보시겠습니다. 12번 다음 행위 중 당연 무효라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건축허가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도로구역의 결정 자유재량을 잘못 행사한 부당한 운수사업면허 취소 부정한 방법이 게재되어 부여된 운전면허. 정답은
나입니다. 당연 무효입니다.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도로구역의 결정. 경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도로구역의 결정은 불명확한 행위죠. 불명확한 행위, 당연히 무효다. 민법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취소와 철회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취소 원인은 흠인데 철회 원인은 새로운 사정이다. 취소권자는 처분청, 감독청, 법원인데 철회권자는 처분청이다. 취소에는 소급표가 인정되나 철회에는 소급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취소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취소해야 하지만 철회 원인은 있어도 철회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여기서 틀린 답은 라입니다. 취소 원인이 있으면 취소하는데 철회 원인이 있어도 철회하지 아니한다. 조금 지문 내용상 이것만 봐도 문제가 좀 있네요. 한번 다시 보실까요? 취소 원인이 있어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권이 제한이 됩니다. 그 일정한 경우가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를 말하겠죠.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 대리인이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나 미성년자 행위에 대해서 취소하는 경우 등이겠습니다. 철회 의사표시는 철회는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없애는 행위입니다.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무효와 취소의 차이를 다시 보시면요. 간단하게 무효,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고요. 취소는 처음에는 인정을 해주나 시간이 갈수록 그 과거 행위가 취소된 시점부터 과거의 행위를 인정을 하되 취소된 시점부터 중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 효과 한번 보시면요. 법률 행위의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 의무를 불문하고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으로 하고요. 취소는 특정인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일단 유효의 유무를 보시면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원래 상대적 무효는 예외가 될 수 있고요. 법률행위 취소에서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다뤄지고 단 취소권 행사 후에는 소급표로 인하여 무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간 경과 보정 여부에서는요. 무효는 기간이 경과할지라도 효력 변동이 생기지 않고요. 취소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해서 유효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추인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이다 이렇게 정해지면 10년이 지나서는 다시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14번 문제. 철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철회는 원칙상 감독청이 행한다. 철회의 효과는 어떤 경우라도 소급하지 않는다. 철회도 행정행위 일종이다. 불가 변력이 발생하는 행정행위는 철회할 수가 없다. 정답은 가가 틀렸습니다. 철회는 취소와 달리 처분청이 해야 합니다. 감독청이 아니라 처분청. 15번 허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허가의 형식은 법규에 의한 것과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다. 허가 없이 한 행위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허가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다. 허가의 예로는 운전면허, 건축허가, 영업허가 등이 있다. 틀린 것은 가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명의 경우는 직접 명령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규 하명과 근거법규에 의해서 구체적인 행정처분 형식에 의하는 하명 처분이 있으나 허가는 성질상 항상 행정처분 형식으로 행해집니다. 직접 법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가 틀린 이유는 법규에 의한 것과 이렇게 됐죠. 법규에 의한 것은 없고 행정처분에 의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16번 대물적 허가의 예는 도로 점령 허가, 광업 허가, 공유 수면
매립면허, 라 건축허가. 대물적 허가에 의해는 라 건축허가입니다. 그래서 광업허가나 도로 점용허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특허에 들어갑니다. 17번 허가와 특허의 공통적 성격이 아닌 것은 가 수익적 행정행위, 나 반사적 이익, 나 취소는 기속행위, 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자, 공통적 성격이 아닌 것은 나 반사적 이익입니다. 특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인 반면에 허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양자는 모두 수익적 행위, 행정행위, 쌍방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그리고 반사적 이익이라는 건 내가 원치 않는데 나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집 주변에 백화점이 하나 생겼어요. 신세계 백화점이 생겼다. 근데 우리 집 집값이 원래 보통 뭐 매매 가격이 2억이었는데 백화점이 들어오면서 1억이 오른 거예요. 3억으로. 가만히 있는데 반사적 이익이 1억이 생긴 거죠. 이런 것들을 반사적 이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 중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가 확인 공증 통지 수립 나 특허 인가 대리 다 면제 라 하명 허가. 그래서 정답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가 확인 공증 통지 수립. 확인 공증 통지 수리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인 하명, 허가, 면제, 형성적 행정행위인 특허, 인가, 대리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준법률 요건 이제 드문드문 시험 문제 나오긴 하는데요. 확인, 공증, 통지, 수립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19번 공증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요식행위다. 나, 반증이 있어도 공증이 취소가 없는 한 공증의 효과를 전복할 수 없다. 다, 공증은 의문이나 다툼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한다. 라, 공증은 인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인식표시행위다. 잘못 설명한 건 나, 반증이 있어도 공증의 취소가 없는 한 공증의 효과를 전복할 수 있다.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전복할 수가 없다는데 원래 전복할 수가 있다가 맞습니다. 자, 풀이 보시면요. 공증의 공적 증거 어령은 반증이 있을 때까지 1응 진실한 것이죠. 그러므로 반증이 있게 되면 공증의 취소를 기다릴 것도 없이 전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번 문제 동정의 행정행위를 잘못 나열한 것은 가 의사면허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나 도로 점령의 허가 공물의 특허 사기 다 발명특허 당선인 확정 야 지방채 기체 승인 공공조합 설립인가. 네, 정답은 가입니다. 의사면허는 허가입니다.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는 인가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계약은 인가, 의사면허는 허가. 그래서 동종의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나는 둘 다 특허입니다. 도로점령 허가도 특허에 들어갑니다. 나는 발명특허, 당선인 확정 모두 확인에 들어갑니다. 지방채 기재 승인이나 공공조합 설립 인가는 모두 인가에 들어갑니다. 승인의 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1번 공증의 법적 성질과 거리가 먼 것은 가 원칙적으로 요식행위, 나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다 인식표시행위, 라 재량행위. 법적 성질, 공증의 법적 성질 거리가 먼 것, 라 재량행위입니다. 공증행위란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공적인 증명령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하는 인식표시행위로 이것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입니다. 22번 다음 중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계속 나오고 있죠. 가 확인, 나 수리, 다 공증통지, 라인가. 정답은 라입니다. 제 준법률적 행정행위 그냥 이렇게 바로 탁 외워버리시는 게 좋긴 한데요. 예, 그래서 확인, 수리, 공증, 통지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은 다 준법률적 행위고요.
법령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명령행위와 형사행위가 있는데 하명, 허가, 면제 이런 것들 명령행위고요. 형성행위에 특허인가 대리가 있었죠. 저 구분해서 어느 정도 암기해야 문제를 빨리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역시 이제 유사한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 하명, 허가, 면제, 나, 특허, 인가, 대리, 다, 확인, 공증, 라, 통지, 수리. 명령적 행정행위는 가, 하명, 허가, 면제가 되겠습니다. 형성적 행위는 특허, 인가, 대리가 있었죠. 그래서 나는 헷갈리시면 안 되죠. 형성적 행위고 확인 공증 이건 준법률적 행정행위가 되겠죠. 네, 24번 다음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가 확인, 나 수리, 다 공증통지, 라 특허, 인가, 대리 형성적 행정행위, 특허, 인가, 대리, 라가 되겠습니다. 네, 3절 소방작용, 소방행정행위 부분입니다. 1번 문제 보실게요. 다음 중 소방기관이 타인의 행위를 유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행위로 소방 관련 법령상 수리의 예로 볼 수 없는 항목은 가. 위험물의 제조, 저장, 취급 신고의 수리, 나. 제조소 등의 허가 신청의 수리, 다. 소방 관련 법령상 명령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의 수리, 라. 제조소 등의 용도 폐지 신고의 수리. 네, 몇 번일까요? 가입니다.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 신고의 수리가 허가사항이고요. 위험물의 임시 저장, 취급 신고가 수리에 해당합니다. 문제를 다시 볼까요? 허가냐, 이제 이게 수리냐 보시는데요. 제조, 저장, 취급 신고. 네, 여기서 이제 가에 보시면 위험물의 제조, 저장, 취급 신고의 수리. 자, 이것은 소방 관련 법상 법령 수리가 아니다. 그러면 위험물의 임시 저장이라고 들어가죠. 임시 저장. 네, 제조를 하진 않죠. 이렇게 임시 저장 취급 신고가 수리에 해당한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2번 다음 소방 업무 중 중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의 공증에 해당하는 것은 가. 소방시설의 면제, 나. 예방규정행위인가, 다. 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면허, 라. 외국 소방기술 자격증 한국으로 번역된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공증 라입니다. 외국 소방기술 자격증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 이것은 공증에 해당합니다. 3번 다음 소방 업무 중 명령적 행정행위 허가에 해당하는 것은 가. 소방시설 면제, 나. 예방규정의 인가, 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개수명령, 라. 소방시설업, 소방시설 관력 등의 등록, 라입니다. 명령적 행정행위 허가. 소방시설업, 소방시설 관리업 이런 것들은 허가에 해당합니다. 가. 소방시설 면제는 면제죠. 나. 예방규정 인가는 인가고 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개수 명령은 하명이 들어갑니다. 허가를 찾아야 되니까 라. 소방시설업, 소방시설 관리업 허가입니다. 4번 문제 다음 중 한국소방안전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립은 행정행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라입니다. 특허에 들어갑니다. 특허에 해당하고요. 소방특허에는 통계청, 산업특수분류회원, 소방산업 종사자 및 기업단체 등이 있겠습니다. 4절 기타 소방작용, 소방행정행위입니다. 네, 1번. 다음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가. 소방시설관리사증 교부 자격의 취소 정지,
나 화재 예방 조치 명령, 소방 대상물의 검사, 소방 대상물의 개수 명령. 나 위험물 제조소 등의 감독, 무허가 위험물 시설 등에 대한 조치 명령, 라 소방시설 설계업자 및 소방공사 감리업자에 대한 감독. 아닌 것은 가. 하가 아니죠. 소방시설 관리 사증 교부와 자격의 취소 정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의 권한이냐? 소방청장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소방청장의 권한 수관한 사항 보실까요? 1번 방염 성능 검사 실시. 2.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의 실시. 3. 소방시설 관리사증 교부 자격의 취소 정지. 4.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성능시험. 5. 무검정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명령. 6.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 화재 여부 심의 요청 등. 7.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 및 화재 조사권 등 이런 것들이 소방총장의 권한에 속하고 있습니다. 2번 다음 소방작용 중에서 즉시 강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나. 위험물 시설의 출입 검사. 다.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 소방 자동차 우선 통해 소활동 구역의 설정 등. 라. 화재 예방 조치. 우리가 즉시 강제라는 용어에 즉시라는 말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아주 긴급합니다. 목전에 두고 눈앞에 두고 일어나는 일. 즉시 강제 들어가야 되죠. 근데 틀린 답 찾아야 되겠죠. 예, 당연히 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즉시 강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풀이 같이 보겠습니다. 소방 관련 법령상 즉시 강제 성질을 가진 행정작용으로는 화재 예방 조치,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 소방대 긴급 통행권, 소활동구역의 설정, 소활동 중 강제 처분, 화재 안전 조사, 위험물 시설의 출입 검사 이런 것들은 모두 즉시 강제 성질을 가지는 행정작용이 되겠습니다. 네, 5절 행정계획입니다. 1번 다음 중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예산회계법상의 예산운영계획, 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광역도시계획, 다. 도시기본계획, 환지계획, 라. 토지구역정리사업법상의 사업계획. 네, 자, 구속력을 가진 계획,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 계획이 아닌 것, 예산이죠, 예산. 가. 예산회계법상 예산운영계획은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관계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을 잘못 설명한 것은 가. 입법행위설 행정계획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되는 일반 추상적인 규범의 정립작용으로 본다. 입법행위설. 나. 행정행위설. 행정계획 중에는 법관계 구체적 변동이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있다고 본다. 다. 독자성설. 행정계획은 법규범도 아니고 행정행위도 아닌 특수한 성질의 것으로 그것에는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라. 복수성질설. 행정계획 중에는 법규 명령적인 것도 있고 행정행위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자, 내용이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네, 기출 빈도는 낮습니다. 정답은 다입니다. 다가 잘못 설명했는데 보통 가로 답을 하기 쉽습니다. 이제 가로 답을 하기 쉬운 이유는 그 내용 중에 일반 추상적인 규범의 정립적인 추상이란 단어 들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입법행위설에서는 법을 만드는 행위죠. 이때는 추상적인 규범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틀린 번호는 이제 다 독자성설인데요. 이거는 이제 볼까요? 구속력 문제 때문인데요. 구속력 인정되지 않는다. 또 지금 행정의 법적 성질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죠. 독자성설은 행정계획은 법규범도 아니고 행정행위도 아닌 특수한 성질의 것으로 그것에도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게 독자성설입니다. 행정계획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정립되고 또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법적 성질을 추상화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개개의 계획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행정계획에 있어서 형량, 명령에 따른 심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형량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될 특정 이익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경우 공익사익의 비교 형량에 있어서 평등 원칙을 위배한 경우 형량에 있어서 특정 사실 이익 등에 대한 평가를 현저히 그르친 경우 형량이 전혀 없었던 경우 정답은 나입니다. 자, 이렇게 공익과 사익, 이 비교 형량이 있어서 평등 원칙이 아닙니다. 비교 형량이 힌트인데요. 비교 원칙을 위배한 경우이기 때문에 정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